클래시마이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은 소폭 또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도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고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이 화재로 인해서 조금 악재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사익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위주로 1%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우리도 오늘 반사익 기대가 무엇보다 독일 이파에서 신제품을 공개한 삼성전자가 시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부터 1940선을 갭으로 돌파해놓은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53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0원대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오늘 BOJ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간망세가 짙어지면서 소폭 하락으로 반전됐습니다.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죠.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영 과장님 통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규모는 1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도 매수 강도는 조금 낮습니다만 특이한 상황은 개인들의 매수 규모가 외국인보다 훨씬 많다는 점 아닐까요? 네. 일단 오늘 사실 외국인의 그 매수 기조 자체가 계속적으로 10거래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아침 시작할 때만 해도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소폭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또 시장에 어느 정도 매수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이 매수 기조로 끝이 났는데 오늘도 역시 아침부터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역시 순매수하는 기조를 외국인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전기전자 위주의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라고 확인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뭐 신제품 출시 효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 풋옵션까지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권 위주의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해외 시장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만 박스권 상단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투신과 연기금 위주의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같이 전기전자에 대한 순매수 강도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가 두드러지고 외국인은 선물까지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수급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일단 오늘까지 매수 규모를 좀 떨어뜨리긴 했지만 10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여기에서 지수를 한 단계 더 추가 레벨업 시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신제품 어제 그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 3와 그리고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를 출시를 함으로써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보따리를 푸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 이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삼성전자의 순매수를 이끌고 있지 않나. 사실 삼성전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갤럭시 4, 3, 2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마다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느냐 그리고 판매 실적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본다면
결국 뭐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들이 높아지게 되면 그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외국인의 속내는 신제품 기대감 이런 관련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담아보자라는 부분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는 지수대에 왔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1850까지 지수를 밀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사실 기관은 특히나 뭐 연기금이나 투신권 위주의 1900대 하단에서 적극적인 순매수 그리고 하방의 경직성을 다지는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지수 때 1800 뭐 중반대에서 샀던 그 지수 때 샀던 물량들은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충분히 강한 그런 지수대까지 왔다. 거의 뭐 단기적으로 100포인트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기간의 차익 실현 욕구는 뭐 당연하다. 그리고 충분히 그 욕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수대 왔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개인의 입장은 사실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뭐 화재 소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또 반사 이익도 기대되는 상황. 여러 가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신제품 출시와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 점쳐지는 상황에서 뭐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를 사는데 뭐 개인 입장에서도 뭐 같이 사도 지금 지수대에서는 뭐 조금 지수는 부담스럽지만 단기성 재료로 충분히 삼성전자 매수해 볼 만한 시장의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함께 같이 사보자라는 의지가 시장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 전략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사실 9월달 특별히 이번 주만 해도 고용지표 발표도 주 후반에 있고 다음 주에 영향을 주겠지만 또 FOMC 회의 결과도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이미 1940을 지금 돌파하려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의외로 강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할까요? 네. 사실 최근에 지난 그 골드만삭스 레포트가 나왔을 때 신흥국 우려감들이 뭐 지수를 한때 짓누르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결국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브릭스 뭐 최근에 뭐 브라질이라든지 그리고 신흥국 증시 인도 뭐 이런 관련 나라들에 대한 그 전반적인 환율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자금 유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금들이 사실 대만이나 우리나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결국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시장이 상반기 때 우리 시장을 가장 짓눌렀던 이슈 자체가 뭐 뱅가드 펀드의 자금 유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뭐 박스권에 갇히고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는 형국 뭐 그런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의 그 우호적인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점은 일단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 오늘 삼성전자 효과로 인해서 1940선까지 안착을 했습니다만 일단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 돌파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결국 전반적인 시장의 그 자금의 흐름 동향 자체는 우리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결국 브릭스를 외쳤던 골드만삭스가 이제는 브릭스를 팔아서 대만이나 우리 증시 결국에는 금융시장이나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그런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여건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빠르게 수급적인 요인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 상승의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맞춰서 지수 상단을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사실 시점에서는 코스닥 자금들도 코스피 쪽으로 약간 유입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마 2000포인트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또 순매수가 들어오기에는 부담스럽다. 2000포인트까지 한 60포인트 남았습니다만 사실 뭐 거기서 올라가봐야 여력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결국 코스피 시장에 대한 또 수혜주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모멘텀을 충분히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제품 출시 효과 기대감 그리고 스마트워치에 대한 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그 관련주들, 그 수혜주들을 찾는 노력들이 아마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코스닥 스마트 부품주, 최근에 뭐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도 많고 아직까지 못 오른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코스닥 스마트 부품주의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 충분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누가 더 빠를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계산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해서는 아마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움직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후행으로 스마트폰 부품주가 움직였던 그런 과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뭐 전고점 150만 원 후반까지 뭐 가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뭐 140만 원을 돌파하고 150만 원 근처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부담 충분히 느낄 만한 때가 왔을 때 사실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움직였던 경험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부품주 관련 그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미 꿈틀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습 효과 생각한다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관심 가져야 할 때가 왔다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승영 화장님과 함께 봤는데 종합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겠습니다. 역시 황금 라인도 잡아주실 거예요. 주쌤 만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와 정반대네요. 어제는 갭하락 시키더니 오늘은 갭상승 출발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약간 더 위쪽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좀 집어내신 것 같은데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쉽사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고점을 논하지 말아라. 제발 뒷북 때리지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조정이다 어쩐다라고 얘기까지 많이 그렇게 언급이 됐는데 결국은 시장은 우상향 쪽으로 많이 열어주고 막판부에 좀 밀리는 패턴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만큼 시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찍어야 될 고점을 제대로 찍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9월 동시 만기 속에서 12월 물로의 롤오버 작업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포지션들이 구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 놓고 본다라면 시장은 해외발에 대한 긍정적인 동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칼럼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키높이가 일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나홀로의 강세가 갔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수반이 좀 강화되면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시그널이 이상하게 나오면 조정빌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관련돼서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차익 실현 욕구 쪽으로 좀 가져가자. 그것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해외발 갭상승 이후에 현물발의 하방 확대가 되었다라는 첫 번째 자막이 나갈 텐데 그걸 여러분들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아쉬운 부분이 또다시 도래되고 있는 것은 그게 겨우 얼마나 영향이 된다고 왜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증시 쪽에서 상당히 강했던 기술주들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부품과 소재 쪽에서 강세 쪽이 준비를 되고 있지. 그 여파 대비해서 놓고 본다라면 현재 SK 하이닉스가 문제점이 개별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이건 상당히 중요 포인트로 잡을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 하나의 증상만 갖고도 움직임들을 잡아 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대비해서 본다면 외국인들은 다행히 매수세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 출발감과 여전히 시장의 변동의 주범은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여파 때문에 하이닉스 발에 대한 발목이 현물 쪽에서 좀 잡히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좀 찝찝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도 되거든요. 예, 오늘 가도 됩니다. 예, 올라가도 되고요. 지금 이미 더 가도 돼야 되는 상황인데 못 갑니다. 라고 감안을 해보면 시장이 양시장 쪽에서 특히나 옵션 시장 쪽에서 시간 가치를 빼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들의 포지션을 이제 마지막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벤트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벤트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가격에서는 대응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박리담회로 물량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긍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이것을 우리가 동시만계를 놓고 본다라면 미결제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분을 도래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 잠깐 보겠습니다. 누적 포지션 쪽으로 넣고 가서 선물 쪽의 흐름을 우리가 하나만 좀 보면요. 자, 요런 모습들이 계속 표출이 되죠. 바로 누적 쪽에서 금액 쪽은 놓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선물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 전환되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과연 다 넘기겠습니까? 롤오버.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미결제 증가되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은 아니다.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수 관련된 대형주 쪽은 차익 실현 욕구들을 조금씩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보면요. 선물 시장 쪽에서 관망세가 일관되는 부분에 옵션 시장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개인들의 콜옵션과 개인들의 풋옵션입니다. 양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변동을 유발시키면서 강화시키려고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이 부분이 일단 장중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순간적으로 시장을 찌글찌글 옆으로 횡보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지루한 형태를 만들어낸다라면 프리미엄 생각보다 많이 빠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자체가 오늘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보시면 급속으로 매도 압박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차익 쪽에서 압박 카드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비차익만 보시면 현재 기준점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갔다 축소가 됐다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나면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좀 반영되네요. 선물 쪽 상방 쪽이 반영돼도 됩니다. 올라가도 돼요. 지금 현재 수급 모든 특징이 조금 더 올라가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베이시스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차월물 쪽의 롤오버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산기를 지금 두드리는 형태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으로라면 이미 고점을 조금 더 갱신을 계속하면서 우상향이 열려주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왜곡된 부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에서 보셔야 될 것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성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이 투신발 쪽을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신 자체가 기관 중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대응을 가장 잘했고 그 뒤에 매도 포지션을 잡고 나서 지금 우리들 표현으로 조금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 부분이 아니겠죠. 수익 구조를 워낙 잘 챙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만기를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투신 쪽에서 어제 마찬가지로 매수로 전환돼서 가면 위로 상방이 조금 더 많이 열리지만 오늘처럼 계속해서 매도 압박 부분이 커진다라면 상단은 계속해서 제한적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 대비해서 투신발에 대한 매도가 확산될수록 너무 고점이 쉽게 뽑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위쪽 상단 잠시 뒤에 차트를 통해서 하나 정도는 노출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외국인들 강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이 싸움이 붙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지속된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짧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라면 매수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오전장에선 매수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요선들을 지금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를 놓고 보실 때는 내가 공격적으로 눌린 매수를 잡아야지 할 때는 외국인을 따라다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투심 매도가 확대가 되면 조금 조심해보자라는 두 가지의 전략을 좀 펴놓으시는 것 좋습니다. 이번 동시만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루만 놓고 본다라도 위아래를 모두 다 열어두지 않을까. 도깨비 장세 무지하게 연출될 수 있는 스위칭 매매가 살아남는 길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자, 금일의 황금 라인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선물 옵션 쪽으로 차트상으로 좀 놓고 보면요. 10분봉 갭 보정 차트 쪽에서 캔들 볼륨 차트 쪽으로 좀 열어드리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결선물지수의 분봉 차트에는요, 뚱걸스들이 나옵니다. 뚱걸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또 걸스라고 하면 좀 이상해지네요. 그럼 뚱보이도 나오는데요. 자, 저희 이 부분에 어제 닉네임들을 좀 달아뒀는데요. 유뚱과 그리고 숭뚱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출발과 함께 어제와 같은 패턴들이 조금은 반복이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내려오고 나서 바로 급반등을 연출시켰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이후에 음봉 부분을 만들어내는 숭뚱이 발생이 됐습니다. 못난이 숭뚱이 좀 발생이 됐고요. 키 작은 숭뚱이 발생됐는데 옆으로 비대하면서 올라갔던 숭뚱이 나왔다가요. 바닥 부분의 징후를 말하기가 참 논하기 어려운데 쉽사리 조금 추격 매수를 잡기가 위험한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발빠르게 여기서 바로 우리 이쁜이 유뚱이 발생이 됐습니다. 유뚱이 중요 자리를 두 번의 날씬이 패턴으로 위로 슈팅이 나가면서 상단 가지 못했던 자리를 지금 뚫으러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위쪽의 고점 오늘 하이닉스 징후를 봐서는 이 부분이 쉽지 않게 열쇠가 좀 많이 안 풀릴 것 같은데요. 상단 자체적으로는 255대를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철저하게 오버랩이 오늘 기준에 지금의 수급만 놓고 보도록 걸린 거고 현재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은 이 부분은 앞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밑에서 처음에 시초 출발과 함께 발생됐던 숭뚱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수급은 돌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왜곡을 뽑아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상단을 살짝 노출을 시켜드렸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뚱걸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패턴을 놓고 봤을 때 금일자리의 황금 라인은요 253.5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죠. 라인선에서 황금 라인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일반하시고 올라가는 패턴에서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놓고 보면 안착을 시도하면서 안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안착이 나오면서 우리 유뚱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쁜이 유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 대비해서 견고하게 우상에 올라갈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기 때문에 위쪽에서 추격 매수를 잡더라도 눌림 매수를 잡고 대응하시다가 고점 255대를 잘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능력치만큼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오전 11시 기점으로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는 조금 숭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금 라인은 253.55였고요. 255 이상은 오버슈팅이다라고 하시면서 살짝 상단 지수대 공개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잘 봐야 되지만 투신권 매도도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동차가 상당히 강합니다. 모비스가 2%대, 무엇보다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앞서서 타이어주가 분위기를 만들어줬었죠. 이 밖에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업종목의 한국 타이어 모습이 보이네요. 글로벌 수요 개선과
생산 능력 확대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모두 있는데요. 한국타이어가 이미 신고가인 상황에서 6만 원대를 완전히 안착하고 넘어가는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AJ 렌터카는 오늘 리포트도 좀 있긴 했었죠. 중고차 사업 확대로 인한 성장성 기대된다라고 했었는데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이평선 저항 때문일까요? STS 반도체는요.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전반적으로 올랐었는데 같이 수혜주로 엮이면서 상승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주 모두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세 종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종목 SK하이닉스가 있군요. 중국 공장 화재로 인해서 마이너스 4%대에서 뚝 떨어져서 개파락 출발했었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3%대 정도로 낙폭은 일단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 컴포넌트는요. 갤럭시 기어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실망감 또 갤럭시 노트 3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채택이 안 되면서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약간의 매수세가 저가에서는 붙는 모습입니다. 한라비스타용 공조는 수급이 꼬이면서 고점에서 약간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네, 업종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계양지점 원상준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도 자동차 포드나 GM이 상당히 8월달 판매량이 좋았다는 소식은 들었었는데 오늘 타이어주가 그 때문입니까? 많이 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타이어사 최초로 벤츠 S클래스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 계약을 따낸 한국타이어가 금일 모 증권사로부터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가 나오면서 현재 상승 중인데요. 좀 미국에서 이제 신차 수요도 높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금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저점을 통과를 하고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에 가장 빠르게 대응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는 게 이제 한국타이어인데요. 이러한 동사의 전략은 좋은 실적으로 향후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거의 신고가 계속 내오고 있죠. 62,000원을 돌파를 하고 지금 62,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혹시 매수가 가능하시면 62,000원 이하에서 눌림목 장중에 분봉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 67,000원, 손절가는 6만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J 렌터카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주력 사업이 장기 렌트카 사업이지만 중고차 매매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연간 영업이익 100억 수준의 사업부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모 증권사에서 향후 동사의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금일 주가가 이제 장 초반에 좀 강세 나왔었죠. 지금 현재는 한 100원 정도 오른 약보합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시행될 중고차 실명 거래제의 수혜를 또한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고차 거래를 양성화시킴에 따라 동사 중고차 매매 사업 또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매매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11,900원에 대한 가격 안착하시는 걸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11,500원으로 지금 현재 가격대 11,900원 위에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 밑으로 밀리면은 손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TS 반도체입니다. 전일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사고에 따라서 장비주들 수혜의 기대감이 있다고 이제 올라가는데 재밌는 게 STS 반도체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비주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주로 이제 랜드 플래시 그리고 비메모리 패키징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이제 사고가 난 D램 공장, 하이닉스 D램 공장 사고에 따른 실적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지 금일 상승은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 테마 형성에 따른 상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단타로 대응을 하시고요. 이쪽은 신규 매수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STS 반도체 단기 트레이딩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좀 상승폭이 줄어가지고요. 언제쯤 얼마에 빠져나오면 좋을까요?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4,700원 이탈이 되면 일단은 손절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타이어 62,500원 정도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적절한 변동성을 잘 활용하셔서 매수하시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원상준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더 문제는 SK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다운주 분석을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작스런 중국 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단기 악재를 맞았는데 조정 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지금 단기 악재로 그 중국 공장 화재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뭐 주가 조정이 좀 예상은 되지만 뭐 규모가 경미할 경우 재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망 혹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그래서 오늘 저가도 27,300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찍고 지금 27,700원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 중국 우시 C2 공장 글로벌 캐파가 14% 정도 되고요. 대부분 PC DRAM 생산에서 그 발생한 화재는 그 조기에는 종용 확산로에서 신란가스 유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지만 이후 그 스크러버 가스 배관에서 화재 가능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가능성인 스크러버 가스 배관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뭐 떨어져 있지만 지금 밑에서도 받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올 때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I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현재 570원 빠지면서 9,980원 약 5.4% 정도 떨어져 있는 가격대이고요. 뭐 지금 어저께 갤럭시 기어를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I 컴포넌트가 추세 이탈을 하면서 강한 매도세와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I 컴포넌트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저조한 면이 있고 지금 그런 기대감, 그 갤럭시 기어에 대한 기대감 부분에서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비중 축소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라 빅태형 공조인데요. 뭐 지금 최근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CLSA 증권이랑 UBS 쪽 외국계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약 700원 정도 빠지면서 36,5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회사에 이상이 있어서 빠지기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금 박스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빠진다고 해서 겁내시기보다는 오히려 뭐 좀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기 반등 때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쪽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박스권을 예상하는 이유는 뭐 MACD라든지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다운주가 눈에 띄어서요.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금호전기 오늘 LED 관련해서 서울반도체도 또 낙폭이 좀 컸었던 루멘스도 반등합니다만은 금호전기만 왜 8%에 육박하는 하락을 하고 있나요? 뭐 금호전기 오늘 갑자기 뭐 2,150원 그동안에도 뭐 주가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2,150원 약 7% 정도 빠져서 27,3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내용은 그 자회사인 더리즈의 그 지분 추가를 매입했는데 그것을 또 손실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때문이고요. 뭐 이것이 1분기, 2분기 다 손실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리즈 자회사의 그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굉장히 그 금호전기의 실적에도 굉장히 큰 부분을 손실을 처리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채무 보증이 약 600억 원이 넘는데요. 지금 금호전기가 보유하고 있는 뭐 현금 자산이 약 4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현금 자산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하게 뭐 차트로 보면은 긴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도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아예 그냥 손절 처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급락하는 자회사 리스크의 금호전기는 조금 부정적으로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었네요. 앞서서 하이닉스 분석도 매수 쪽으로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현재 코스피는요, 1940선대 후반까지, 중반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 530선대 아직 못 미쳤고요. 일본 니케이는 BOJ 앞두고 약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약보합인데요. 중국장이 막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따끈하게 개장한 중국장 분위기 알아볼게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HSBC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5개월 내 가장 좋았다라고 해서 일단 2100선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서의 기대감은 좀 커졌지만 지금 장 초반부터는 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매도세 모두 다 조금 실종이 되고 있는 가운데 2120.34포인트, 0.34% 하락으로 장을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2100선에서의 강한 지지는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8월 HSBC 서비스업 PMI 지수 52.8로 지금 전월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기대감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는 전일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지표들이 꾸준히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7.6%로 종전의 7.4%에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2,489개 상장사의 실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15%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의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상승세의 지속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100선에서의 강한 지지 이후 지금 기업 외국계 기관들에서의 계속적인 경제 전망치 상향 조정을 하는 등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2100선과 2150선의 박스권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중국 증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앞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투자 전략을 종합해서 보여드리는 전문가 공감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한데 모아본 것 보여드립니다. 기자님은요, 오늘 코스피 201선을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오후장 약간 아침에 변동성을 좀 주는 것은 갭 메우기 정도의 액션이고 오후장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과 정동웅 전문가님은 두 분 다 모두 조선주에 대해서 폭넓은 조선주, 또 조선주 가운데 대장주, 조정시의 사자, 좋은 전략 주셨고요. 무엇보다 이드코 대표님도 역시 코스피 201선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시도가 나오고 있죠. 정승영 과장님도요, 약간 김동섭 이사님처럼 더 좋게 시장을 추가 상승하리라 보고 계셨습니다. 박스권 돌파가 기대되지만 역시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온 것을 토대를 할 때 또 학습 효과를 볼 때 코스닥의 스마트폰 부품주도 단기 모멘텀에 힘입어 반등할 수 있다. 관심 갖자는 의견 추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요.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동부증권 목동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성을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 의견 몇 개나 보시나요? 예, 현재 한 3개 정도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같은 것 같습니다.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업종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조선 경기가 많이 살아났죠. 신조선가는 반등을 하고 있고 구조선 해체 비율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철강 가격도 중국에서 지금 덤핑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재고 처리 과정에서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유럽도 PMI가 연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선 발주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3사가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최근에 이제 두산 엔진과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까지도 같이 움직이면서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단발성 이슈라기보다는 산업 사이클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지수가 2,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만 하면 조선이 분명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시리아 이슈 같은 일들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주도주들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조선주가 이제 역시 차후에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 매수해보자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사실 자동차 관련된 폭넓은 타이어주까지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참 견조하네요. 전반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전일 발표된 GM하고 포드의 8월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브라질
에서 이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그중에서도 타이어 쪽으로 많이 매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부타디엔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가격은 많이 싸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좀 증설했고 이런 캐파 증설이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향후에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 업종은 한국 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재무구조가 우려하지 못한 금호 타이어의 주가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넥센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는 향후에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장 한 종목으로 타이어가 특별히 강한데 앞서서 여러 가지 타이어주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계셨거든요. 타이어도 뻔하잖아요. 한 3-4개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예, 일단은 대장주인 한국 타이어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산업 수요는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죠. GM, 크라이슬러, 포드, 그리고 BMW까지 모두 다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서 당연히 타이어 숫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 등의 신흥국에서의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신타이어 공급뿐만 아니라 리타이어 수요도 좀 회복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타이어 주기라는 게 있는데 사이클당 지금 현재 리타이어 사이클 공급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완공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내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해외 공장을 고려를 할 때 이런 캐파 증설이 향후에 경기 회복에 맞물려서 강한 상승 동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현재 가격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그리고 현존은 6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한번 한국타이어 역시 비슷한 가격대 매수 6만 7천 원 목표가 제시 받아본 바 있지만 우리 또 박성일 대리님께서는 한국타이어 7만 원까지도 기대된다 하셨네요. 박성일 대리님 종목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차트 민주입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0.5% 정도씩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1945포인트, 코스닥이 529포인트, 538호 안에 딱 모여져 있네요. 자, 수급적인 부분이요. 그래도 좀 계속적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얼마나 전개될지 한 부분. 오늘 기관들이 오랜만에 지금 오전 10시 한 40분 정도인데 1,00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일단 잡혀줍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나 외인들의 매수가 잡히지만 기관들의 매도는 꾸준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조금 연준에서 QE 축소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9월 달에 850억에서 한 750억 정도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다음 주 만기 때까지 있기 때문에 만기도 영향 따라서 외인들의 이 선물 매수 여력 자체가 조금 약간 불안감을 부양할 수 있다는 거, 약간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동시 만기까지는 관망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마시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갤럭시 노트, 갤럭시 기어가 아직 나왔는데 관련주들 찾으시는 분들 갤럭시 S4 관련주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IT들 중에서 S4 관련주, 노트3 관련주들이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그냥 조금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관련, 갤럭시 관련주로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한 종목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 종목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BH, 캠트로닉스, SM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가 기준으로 BH가 목표가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BH는 팔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아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파셔도 무관하지만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어떨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SM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캠트로닉스 조금 이제 손실 중이고요. SM 거의 그 가격 수준인데 조금 조금 수익 중이죠. 지금 두 종목 다 너무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두 종목도 잘 좀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H가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잠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종목을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BH입니다. 오늘 약간 조금 밀리긴 합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3% 넘어가는 수준이 12,000원이었는데요. 12,050원까지 오늘 올라갔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BH 수급 보면요. 지금 꾸준하게 다시 기관들, 조금 약간의 기관들의 매수가 전환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부분 약간의 매도가 있었지만서도 어제 전부 다 다시 싹 빨아주는 모습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개인들만이 좀 팔고 나가는 모습. 외인들 조금씩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이제 서서히 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요. 차트상에서 수급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계속적인 횡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구간을 한번 돌파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해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조금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 구간 자체는 좀 더 위에 있는 부분인 한 12,500원 정도까지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길게 횡보한 만큼 한번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실적에 대한 이슈 또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일단 열어두겠습니다. 하지만 짧게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종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한 종목은요. 오늘 조금 어찌 보면은 수혜가 됐네요. 반사이익 부분 어떤 종목 때문에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었고요. 한 종목은 너무나 최근에 조금 이 수급적인 부분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질 못한다. 모멘텀은 있는데 그 모멘텀이 아직 이슈화가 안 됐기 때문에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유진테크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진테크를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좀 반등을 크게 주는 듯 싶었는데 약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밀렸는데요. 자, 유진테크 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우려감 너무 과했다. 충분히 그 삼성전자 라인업 가능성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죠. 하반기 때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약간 눌려 있는 거예요. 약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처럼 약간 눌려 있는 겁니다. 분명히 크게 갈 거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을 딱 줬었는데 SK 하이닉스가 다시 쫙 올라가니까 서서히 다시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주가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오늘 수급 정말 최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 기관과 외인들 중심으로 해서 현재 쏟아져 나와주고 있거든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점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분명히 이제 수급 말씀드렸어요. 네, 아시아나항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아나항공 이 종목 왜 지금 수급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약간 좀 굉장히 눌려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바닥 횡보하고 있는데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보시면요. 수급창을 열어볼게요. 기관들 지금 8월 19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르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빨갛게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일본 쪽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간대요. 그래서 일본 노선이 좀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어디 노선이 더 늘어납니까? 일단 해외 다른 노선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월 달에 이번 달에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죠? 당연히 그에 따른 매출 확대. 굉장히 이번 또 깁니다. 월요, 화요일 쉬는데, 월요, 화요일만 일하고 다 쉬는데 아마 좀 쉬는 회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긴 추석이기 때문에 또 3분기, 방학 시즌 같이 해서 추가적인 매출 확대 가능성.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번 뉴스 기사로 나와주면서 호텔신라 또 올라갈 거고요. 파라다이스 같이 가고 아시아나항공 또 한번 튀어갈 겁니다. 자, 대한항공은요 9월 15일 날 거래 정상화가 된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좀 올라간다면요, 이 정도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을 좀 가져와 주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21선 위로 뚫고 올라와준 상태에서 그 다음 라인인 61선 위로의 흐름인 한 4,900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 마시고요. 충분하게 조금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두 종목 중에 유진테크와 아시아나항공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추천을 드려볼까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네, 유진테크와 아시아나항공. 유진테크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먼저 하이닉스가 조금 수급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유진테크가 좀 반사이익 자체를 누려주면서 또 주가도 바닥, 또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 현재가 볼게요. 16,700원까지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3%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요, 4,750원 매수하겠습니다. 4,750원까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역시나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랜만에 말씀드렸는데 충분하게 조금 매력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김선윤의 차트 뮤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확인할 기회를 안 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보고 나서 다음 주에 사야지 혹은 FOMC 지나고 나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빨리 위쪽으로 열리는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